잃어버린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TPS와 레이드를 곁들인 게임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주 발표 순서는 프로젝트 개요, 수행 절차, 기능 소개, 그리고 수행 결과 이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레이드로 선정하게 된 배경입니다. 저희가 레이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게임 프로그램을 하면서 좀 다양한 게임 모드를 경험해보고 싶어서 레이드를 할 경우는 단순하게 전투만이 아니라 그 보스가 시행하게 되는 스킬들이 기믹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다양한 기믹들이 들어갈수록 새로운 게임 모드를 구현해볼 수 있어서 거기에 조금 더 그 흥미가 가게 되어서 착안하게 되었고 그리고 전투씬이 많다 보니까 캐릭터와 보스 간의 애니메이션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서 저희들이 리타게팅 혹은 그 단순하게라도 리깅 쪽에 대한 그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게 돼서 이쪽 레이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역할 분담이고요. 저는 이제 스테이지 1에 해당하는 TPS 게임 모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병준님께서는 스테이지 2에 해당하는 레이드 플레이어 캐릭터 부분을 전반적으로 구현을 하셨고 윤동양님께서는 이제 저희가 게임 시작할 때부터 나오는 그 SQL 통해서 로그인 서버, 채팅 서버 연동되는 네트워크 전체적인 부분을 구현하셨고 홍진현님께서는 보스 AI 구조를 전반적으로 보게 되셨습니다. 자, 그다음 저희가 게임을 실행할 때부터 스테이지 진행 순서입니다. 저희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 SQL 서버 연동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션으로 이동하게 돼서 로비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고른 다음에 해당 직업으로 시작해서 TPS로 진행하고 슈팅 게임으로 몬스터를 처치를 하게 되면 보스가 소환되고 레이드를 실행합니다. 앞선 설명 이후 그 진행이 앞서서 동영상 한번 시작 영상을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회원 가입하는 화면이고요. 로그인 하는 거고 세션 만들어서 입장을 합니다. 잘 보시면 왼쪽 아랫부분에 이렇게 채팅하고 있는 게 보여요. 그 채팅 부분이 이제 SQL 서버에 연동돼 있어서 이제 이후에 나오겠지만 저장되고 있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보통 자기의 클래스라든지 이제 기믹이 나올 때 어떤 식으로 파괴하자라는 식에 해당하는 그런 작전을 짜고 입장한다라는 컨셉으로 지금 찍은 화면입니다. 스테이지 1은 이제 슈팅 게임, 3인칭 구조로 잡고 있는 슈팅 게임을 진행하고요. 상단에 보이는 킬수가 30킬까지 차면 이제 맵이 정리가 되면서 보스가 소환됩니다. 시네마틱 뷰도 넣고요. 네, 스테이지 2에서는 저희가 스테이지 1에서 했던 거랑 다르게 TPS 구조에서 탑뷰 모드로 바뀝니다.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머리 위에 가위바위보 모양이 있어요. 나중에 기믹에서 사용할 건데 일단 보시죠. That hurts. Stop it. 네, 이거는 머리 위에 떠 있는 게 가위바위보를 확인하고 장판이라 확인해서 이길 수 있으면 서 있을 수 살아남는 그런 구조예요. 이것도 구슬 먹으면 어떻게 하면 죽고 살고 요거 기믹이 있는데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릴게요. 네, 배시도 넣었고요. Stop it.
Ah. Ah. You're hurting me.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계획은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짜놓고 최대한 여기 맞춰보려고 진행해보려고 노력을 했고, 일별로 날짜별로 각자가 얼마큼 진행했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면서 작성도 했습니다. 세부 기능에 대한 내용은 일단 네트워크 부분에서 로그인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로그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팀 조랑 구성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회원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하거나 둘 중에 선택을 해서 이제 SQL에 있는 정보를 불러와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그러니까 회원 리스트에 있으면 이제 로그인이 가능한 거고, 회원 가입도 리스트 있을 때는 중복입니다 처리가 되고, 회원 가입도 가능하게끔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세션 쪽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짜야 됐습니다. 저희 패킷 안쪽에 이제 그 체크 아이디 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0이냐 1이냐 3이냐 4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로그인을 하고 있는지 회원 가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중복된 아이디라고 이렇게 돌려주든지, 아니, 가입되었다는 이제 명령을 돌려주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세션 부분은 이제 크리에이트 만드는 쪽 그리고 참여하는 쪽 나눠져 가지고 이제 방 이름 그리고 플레이어 닉네임 같은 게 비어 있을 경우는 이제 만들거나 참여 못하도록 막아놨습니다. 로비 부분은 이제 채팅 서버 접속이 돼서 채팅 내용들도 SQL 저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직업 선택을 전부 하지 않았을 경우 시작을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4명이 다 들어오지 않았을 경우는 시작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채팅 서버 부분인데 이제 그 서버 부분에서 IP 유서를 미리 입력을 해놓고, 실제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IP 유서에 해당 IP 유서를 입력하지 않으면 접속이 안 되게끔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리시브 챗 부분에서 채팅 내용 받아오고, 리시브 유저네임에서 이제 유저 닉네임 받아오고,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네, SQL 부분이고,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나 복사할래, 보고할래 요거 저장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 스테이지 1으로 넘어와서 이제 스테이지 1의 구조는 이제 그 이전 레벨에서 했었던 선택했던 직업, 그 직업으로 빙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몬스터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기를 장착해야 되고, 그리고 뭐 총알이 없다거나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격 가능한지 확인을 하고, 몬스터를 처치하고, 그리고 킬수 달성했을 때 다음 스테이지 넘겨주고, 그리고 만약에 킬수가 다 차서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기 전에 보스도 소환해주고, 카메라 쉐이크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그 시네마틱 뷰 같은 거 넣어주기 위해서 그런 로직이 들어가 있어요. 빙의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이제 게임 인스턴스 쪽에 접근을 해서 거기에 있는 클래스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직업 정보를 플레이어 컨트롤러를 통해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정보를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 플레이어 스테이트에 접근을 해서 해당하는 캐릭터에 빙의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구조에 대한 소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 장착에 해당하는 거는 근처에 있는 무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있을 경우에 이제 셋업 장착하는 식으로 바꿔놨고, 바꿨을 경우에 이제 갖고 있던 무기는 버리게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다음 몬스터에 해당하는 구조인데, 몬스터는 BA 비트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얘 입장에서는 이제 에너미 벡터로 분류를 하는데, 캐릭터가 보이는지 캐릭터를 발견했는지에 해당하는 로직이 있고, 그리고 캐릭터에 가까이 가는지에 대한 로직이 있고, 그리고 캐릭터를 발견 못했을 경우 로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견했을 경우 속도가 빨라지는 로직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가까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 이제 본인의 그 로케이션 정보랑 그리고 발견한 적 정보를 받아서 거리 계산해가지고 가까울 경우 반환하고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어택하는 부분이고, 가까이 있을 경우는 어택하고 데미지 처리하고, 이 부분은 이제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패트롤 하는 건데, 자기 기준으로 얘가 아마 500 정도로 잡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500 레디언 반지름 통해서 랜덤으로 찍은 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곳이면 가고, 아니면 정지, 이런 로직이고요. 네, 실제로 상속받은 거는 10불표 캐릭터를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공격이 서로 가능한 이유는 이제 서로 받은 상속에서 추가로 더 상속을 받게 되면서 이제 요 둘이 서로 공격 대응으로 해놨기 때문에 서로 공격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네, 몬스터가 죽을 때 이제 서버 통신이 들어가는데,
단순히 죽을 때그 서버 입장에서는 죽는 게 보이지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죽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버에서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서버에서 멀티캐스트로 전달해주는 부분 이렇게 나눠서 서버에서 처리하는 거는 연산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클라이언트에서 멀티캐스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는 부분에서 스테이지 넘기는 부분이랑 킬수를 업데이트해주는 부분이랑 그리고 이제 비헤이브 트리를 끄는 구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허드 부분에 접근해서 업데이트 시키는 부분이랑 그리고 킬수 체크를 해서 지금 넘어가야 되는지 스테이지가 클리어 되는지를 보는 부분입니다. 스테이지가 클리어 되면 이제 액터 레벨 위에 있는 모든 액터를 확인해서 이제 좀비 몬스터랑 몬스터 스포너 전부 다 없애주고 그리고 캐릭터 입장에서는 다음 단계 넘어가는 서버 트래블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카메라 쉐이크도 진행해야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로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네마틱이 진행되는데 이 부분부터는 이제 담당하셨던 준혁 씨 모시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스 AI를 담당한 홍준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시네마틱을 구현하기 위해서 시퀀서에서 타임라인의 매 순간마다 카메라의 위치를 찍어서 이제 EXR을 통해서 프리미어를 통해서 네, 이렇게 영상물로 출력할 수 있었고요. 한번 시네마틱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인게임 영상보다 훨씬 고화질로 선명하게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앞쪽이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B 플레이어 베이스에서 상속을 받아서 각 캐릭터로 전달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이동입니다. 저희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위쪽에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해당하는 위치로 이동하는 기능을 구현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서버 처리 그리고 클라이언트 처리를 했었다는 걸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공격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바인딩된 키를 눌렀을 때 어택 기능을 플레이어 베이스에 있는 어택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공격입니다. 마우스를 눌렀을 때 캐릭터는 해당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야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마우스를 캐릭터가 바라볼 수 있도록 구현을 하고 서버 처리와 클라이언트 처리를 구현한 걸 보시고 있는 겁니다. 캐릭터 마우스 방향에 대한 기능입니다. 마우스가 화면을 찍었을 때 캐릭터에서 열을 가져와서 열을 로테이션에 적용한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콤보 공격입니다. 네, 앞서 마찬가지로 서버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등록되어 있는 콤보 공격이 있다면 해당 번호에 해당하는 콤보 어택을 출력하고 해당 콤보 어택은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리 등록되어 있는 콤보 어택 그리고 애니메이션 몽타주를 실행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캐릭터 대시입니다. 캐릭터 대시도 마찬가지로 바인딩되어 있는 키를 눌렀을 때 해당하는 위치로 대시를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마찬가지로 대시에 필요한 acceleration, 가속도, 그리고 warp speed, 걷는 속도를 느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식으로 구현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다리시던 보스 구조입니다. 제어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보스는 behavior tree에 의해서 제어되게 되는데요. 저희 behavior tree는 그렇게 어렵게 짜지 않았습니다. 비전 2와 전투로 간단하게 나뉘게 되고 비전 2의 경우에 패트롤 모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투의 경우에 능력을 실행하고 날아서 이동할지 걸어서 이동할지를 결정하는 behavior tre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behavior tree를 짤 수 있었던 이유는 해당 능력에 해당하는 블루프린트, 구조체 이런 것들이 따로 존재해서
해당 능력을 실행할 때 그곳을 참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ehavior tree에서 능력을 실행하게 되고 그 능력은 데이터 테이블 sample phase에서 가져와서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할당되어 있는 애니메이션에서 notify를 실행해서 기능이 실행되겠죠. 다음으로 보스 구조에서 상속 구조입니다. 아까 캐릭터 상속 구조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원본 보스에서 상속 보스로 상속을 하는 구조인데요. 비헤이비어 트리에서 설명했다시피 제어를 하고 데이터 테이블에서 능력을 가져오면 해당하는 변수랑 기능들을 보스 비헤이비어 컴포넌트라는 컴포넌트에 원본 보스에 달아서 원본 보스가 지나치게 기능을 많이 담아서 버벅거리지 않게 구현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쓴 이 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쓴 에셋은 보스 AI 툴킷이라는 에셋이었는데요. 이 개발자가 올려준 튜토리얼 영상이라든가 매뉴얼 외에도 저희가 따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를 분석하거나 구조도를 작성해서 이를 노션을 통해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네요. 다음으로 애니메이션입니다. 기본 에셋에 당연히 모든 애니메이션이 다 담겨 있지 않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당연히 추가로 작성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에 있던 애니메이션들을 섞어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만든 모습이고요. 당연히 애니메이션은 각 동작마다 맞아야 되는 시간대가 다르겠죠. 그때에 따라서 각 시간대에 노티파이를 설정하고 사운드를 설정하고 파티션을 설정한 모습입니다. 거기에 말당한 소리를 만들 때는 이제 TTS를 통해서 음성 다이얼로그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 음성 다이얼로그에서 피치를 변화를 주면서 항상 보스가 맞았을 때 같은 음성을 내면은 어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랜덤 함수를 통해서 이제 랜덤하게 보스가 음성을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리고 언리얼 5에서는 EQing을 할 때 메타 사운드 기능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언리얼 4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기능 주파수를 세세하게 설정할 수는 없고 대신에 해당 시간대에 볼륨을 조정함으로써 믹싱을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 근접 공격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애니메이션이 섞여 있고 노티파이가 할당되어 있고 사운드 파티클이 할당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감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속 공격 슬래시 하는 거 보실 수 있죠? 대시 멋있습니다. 콤보 공격입니다. 공격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애니메이션 몽타주와 그다음에 블루프린트로 구현되어 있는 어빌리티를 해당 보스에 할당해야만 쓸 수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콤보란에 똑같은 방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콤보로 두 가지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원거리 공격입니다. 아까 마찬가지지만 화면에 보이시는 텔레그래프와 파티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거리 공격입니다. 수사체가 나가게 되는 원거리 공격입니다. 다음으로 인트로입니다. 캐릭터가 등장할 때 실행되는 인트로 애니메이션입니다. 다음으로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저희 목표는 다양한 게임 모드를 경험해보는 것이 저희 목표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기믹 몇 가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타자 기믹 담당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플레이어의 화면을 가리고 있고 글자가 출현하고 왼쪽에 있는 채팅 메시지를 통해서 똑같은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화면을 가리고 있던 게 없어지는 그러한 기믹입니다. 다음으로는 구슬 기믹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스는 해당 특정 위치에 다시 소환되면서
콜리전은 없어지게 되고 텍스처도 변하게 되면서 구슬을 소환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두 가지 빨간 것과 검은 것에 닿았을 때 데미지를 맞게 되고 여기 보이시는 파란 구슬 두 개를 먹었을 때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기믹입니다. 다음으로 네, 가위바위보 기믹입니다. 앞서 보였다시피 보스는 바닥에 가위바위보 텍스처를 출력하고 여기서는 알파 버전이라 안 보이지만 네, 탑다운 캐릭터에 탑재되어 있는 위젯을 통해서 해당하는 가위바위보로 이동해야만 데미지를 받지 않는 기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마지막으로 자체 평가 의견입니다. 좋았던 점, 재밌게 하던 게임을 구현하면서 게임 프로그램에 흥미가 깊어졌어요.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더 많은 기능을 해보고 싶어졌어요. 네, 뭐 전체적으로 보자면 수업으로만 보던 거를 직접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라는 의견이네요. 아쉬운 점, 더 많은 기능을 구현해 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버그를 많이 수정하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아주 촉박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능들, 더 많이 넣고 싶은 기능들, 잡고 싶은 버그들을 잡지 못했는데요. 네, 그런 점들을 팀원들은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땡큐 마치겠습니다.